에라토스테네스법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가정 두 가지, 그리고 그 가정 두 가지를 해야 하게 된 원리 두 가지, 수학적 원리 두 가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식을 유도하는 거랑 왜 오차가 발생했느냐,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나누시면 돼요. 자, 가정. 태양빛은 평행으로 도달한다. 이거 이제 태양이 정말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멀기 때문에 평행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구는 완전한 구형으로 만들어져 있다.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우리가 태양빛을 평행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억각의 원리를 쓰기 위해서야. 무슨 소리냐? 각 AOB와 각 B, B-C가 같다. 요거 좀 이따 그림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구형이어야지만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가 비례하게 됩니다. 이제 요게 각 AOB가 호 AB에 비례하는 요 부분이에요. 무슨 소리냐? 완전한 구형인 지구에 이제 그 에라토스테네스의 기준으로 시에네라는 지방의 우물에는 태양빛이 완전히 바닥까지 비친다. 하진 날. 그런데 조금 떨어져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뭐가 생기더라? 그림자가 생기더라. 그래서 요 그림에 대해서 봐봐. 여기를 A, O, B, B-C. 실제로는 각 AOB를 재야 되지만 여기를 잴 수 없으니까 막대기 끝과 그림자가 이루는 이쪽 각을 재겠다는 거고, 억각, 요 빛의 경로. 따지고 보면 요게 이제 우리 빛의 경로잖아. 얘랑 나란하기 때문에 억각을 쓸 수 있고, 이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어야지만 중심각 세타와 호의 길이 L의 관계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비례식을 세워보면 360도 대 2파이R, 우리 지구 둘레 말하는 거죠. 이거 크기가 뭐랑 같다? 세타 대 L이랑 같다. 그러면 2파이R 세타는 360의 L. 그래서 지구 반지름 R은 2파이 세타분의 360L로 쓸 수 있고, 여기에 계산한다면 보통 파이에 3을 넣고 계산하는 정도. 자, 문제는 마지막 네 번째, 5차. 원래는 뭐가 있었냐면, 요게 올해 교육과정부터 좀 많이 빠지는 기색이 있는데, 요거는 네가 시험 치기 전에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 오차 발생에 대해서. 뭐냐면 같은 경도상이 아닙니다라는 부분이 많이 빠져요. 올해 교육과정부터 특이하게. 그리고 지구는 완전 구형이 아니며, 세 번째가 측정 오차라 그런다고. 왜? 결국은 에라토스테네스가 직접 된 건 아니긴 한데, 노예를 사서 노예의 양 발목을 그 당시 이집트 그리스에서 쓰던 자의 길이로 만들어서 몇 걸음인지를 잰 거야.
그걸로 925km를 갔죠. 잔인해. 참고로 서울 부산이 400km가 좀 넘거든. 2배를 가요. 그것도 사막을. 이집트잖아. 나쁜 새끼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너스 하나 더. 보너스 하나 더. 5번째. 마지막 보너스. 세타 대신에 쓸 수 있는 값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여기서 요 우리가 재는 각 있잖아. B, B-C. 요거 대신에 쓸 수 있는 값이 몇 개가 있다고. 두 지역의 위도 차이. 그리고 하나 더. 그 두 지역에서 관찰한 북극성의 고도 차이. 사실 그 지역의 위도가 그 지역 북극성의 고도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도라고 하는 것은 천체 관측에서 쓰이는 단어인데 지평선에서부터 위로 몇 도 올라가느냐 각도를 고도라 그러거든. 근데 이게 정확하게 그 지역의 위도랑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북이 34도 2분이란 말이야. 그럼 어디? 북쪽 하늘을 바라보고 지평선에서 34도 정도 올라간 곳에 이등성 하나 있어요. 그게 북극성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요게 요즘에 좀 빠지는 분위기라서 학교 선생님 학습지에 만약에 이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를 쓰는 게 1순위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구 지도를 보거나 지구본을 볼 때 같은 세로줄로 되어 있는 걸 경도라 그러고 같은 가로줄로 되어 있는 걸 위도라 그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는 같은 경도상이 아닌 거야. 근데 여기서 재지는 이 태양의 남중 고도는 위도랑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 거리를 재야 되는데 측정한 건 어디를 재어버린 거다? 요쪽 거리를 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됐죠? 그래서 그 밑에 봐봐. 위도차를 이용한 지구 크기 측정. 속초하고 대구 혹은 서울과 부산, 아니 서울과 전라남도에 있는 광주광역시, 물론 전라남도 소속은 아니긴 한데 지자체 기준으로 이제 요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응? 자, 일시정지. 이제 돌아버리지. 자, 봅시다. 자, 지금부터 그냥 깔끔하게 개념적으로 다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전이라는 것은 지구 자전축이 중심, 즉 지구 자체가 중심이고 기본적으로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돕니다. 조는 주기는 24시간이 걸려요. 자, 이 자전운동의 상대 운동이 바로 일주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일주 운동이란 이런 개념이야. 상대 운동이라는 거는 아마 너도 경험해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기차를 타고 보통 장거리 여행을 할 때 종종 느껴지죠. 그치? 나는 멈춰있고 바깥 온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가 제자리에서 팽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 밖에 있는 모든 천체는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인다? 그래서 지구에서 보이는 모든 천체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동에서 서로. 봐봐. 360도 도는데 24시간 걸리니까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계산이 되는 거예요. 1시간에 몇 도 돈다? 15도 돕니다. 15도 돌아가게 되고 서에서 동으로 돕니다. 이거는 해, 달, 별 모두가 다 그러니까 여기에 봐봐. 일주 운동 뜻 자체가 하루가 주기임 운동인 거야. 매일매일 반복되는 게 일주 운동이죠. 옛날에는 이 일주 운동의 현상, 근거들을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안 하는 편이요. 이제 그 근거나 증거, 요 부분들은 좀 덜 나오고, 대신에 이게 나옵니다. 뭐냐면, 현재 청구 개념은 너희들이 안 배우고 있긴 한데, 그 청구 개념에서 나와야 되는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와요. 뭐냐면, 봐봐. 청구라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을 청구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잘라봤을 때 여기가 북쪽, 여기가 남쪽, 그럼 저 멀리가 동쪽, 여기가 서쪽이겠죠. 맞지? 그때 지구 자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구 자전축을 하늘에 그대로 연결해 놓은 게 청구의 자전축이거든. 근데 그게 어디를 지난다? 북극성을 지나요. 그리고 모든 천체들의 운동은 이 자전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도는 거야. 어디서 어디로? 동에서 떠서 서로. 근데 요게 수직으로 돌아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돌겠죠. 여기도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맞지? 자, 지금부터 이제 상상을 잘 해보세요. 자, 여기 보이는 요 화면 있지? 저기가 동쪽 하늘이에요. 그러면 동쪽 하늘에서 별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 걸로 보인다? 그치, 오른쪽 위로 솟아오르죠. 여기가 남쪽 하늘의 움직임인 거야. 맞지? 그러면 남쪽 하늘의 별은 어떻게 움직인다? 그렇지. 요렇게 도는 걸로 보이겠죠. 그러면 요 부분이 서쪽 하늘인데, 그지? 반대로 봐야죠. 동쪽과 우리 지금 뒤집어져 있잖아. 얘를 요렇게 뒤집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돼? 그러면 서쪽 하늘의 별은 어떻게 움직인다? 내려오겠죠. 자, 문제는 북쪽 하늘인데, 요거는, 자, 이거는 교실을 이용해서 좀 설명해 줄게요. 잘 봐. 이거는 네가 이해를 해야 돼. 칠판으로 설명하기 힘들어. 저쪽이 동쪽일 거 아니에요. 여기가 북쪽이라 치고.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올라가죠, 별이. 자, 저 뒤에가 남쪽이지. 요렇게 지나갔지? 요쪽이 서쪽이니까 요렇게 내려왔잖아. 여기서 이렇게 돌았죠. 자, 벽 순서 기억해? 문, 뒤, 창문. 그럼 여기서는 문, 뒤, 창문으로 돌아야 되네. 여기가 북극성이잖아. 여기를 중심으로 문 쪽,
창문 쪽으로 돌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여기 요 별을 중심으로 봐봐. 여기서 요렇게 돌았잖아. 여기가 동쪽 하늘, 저기가 서쪽 하늘이잖아.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북쪽을 볼 때는 어디가 동쪽인데? 여기가 동쪽이죠. 저기가 서쪽이지. 그러니까 별이 이래 간다고. 그래서 북쪽 하늘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위에 별이 올라간다고. 얘랑 반대라고. 이거를 평면으로 놓고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긴 요렇게겠지. 평면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렇게 돌리고 반대로 돌리고 하면 돼. 외우는 방법은. 됐죠? 요게 뭐다? 자전. 지구 자전이다. 응? 해, 달, 별이 움직인다. 그래서 요 북쪽 하늘 문제가 하나 더 나온다면 보통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응? 그러면 그때 요 각이 60도면 몇 시간 동안 찍은 사진이다? 그치. 60도니까 4시간이고. 자, 여기가 A, 여기가 B라면 어디서 어디로 움직여야 된다? B에서 A. 그치. B에서 A로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지? 응. 요게 자전. 됐음? 자, 얘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 바로 설명할게요. 자, 자전은 지구가 중심이었잖아. 공전은 누가 중심이다? 그렇지. 태양 중심으로 문제는 도는 방향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기가 얼마다? 1년이 주기인 거야. 예상이 되죠? 그래서 이 운동에 대한 것이 바로 연주운동. 1년이 주기인 운동. 그러니까 계절이 반복이 되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연주운동인데, 자, 태양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태양의 연주운동과 별의 연주운동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왜냐면, 봐봐. 여기가 태양이에요. 우리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고. 응? 그리고 우리 소위 황도 12궁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요렇게 존재하지? 응? 좀 너무 크게 그렸네. 자, 여기 S, 여기 지구, 요렇게 도는데 황도 12궁, 즉 천구가 이렇게 바깥에 존재하잖아. 자, 봐봐. 지구가 여기서 태양을 보면 태양이 있는 곳은 여기가 S1이죠. 응? 근데 지구가 여기서 이쪽으로 공전해서 E2의 위치에 왔어요. 그럼 E2의 위치에서 태양을 보면 태양이 위치하는 곳은 여기가 S2겠지. 여기가 S1이고. 지구가 도는 방향과 태양이 도는 방향은 같다, 다르다? 왜? 같네. 봐봐. 지구는 이렇게 돌고 있고 태양도 이렇게 돌고 있잖아. 네. 그래서 태양 중심이기 때문에 태양이 도는 방향은 서에서 동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것처럼 보니까 이 별의 움직임은 여기서 이쪽처럼 보이겠지. 네. 얘만 반대로 움직이는 거 알겠죠? 네. 맞지? 그래서 별은 동에서 서로 가는데 여기서 진짜 팁 하나 드릴게요. 진짜 쉽게 외우는 거.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간다라는 말은 잘 들어. 별 기준입니다. 즉 별자리 사이를 황도 12궁 사이를 서에서 동으로 조금씩 움직여요. 별이 동에서 서로 간다는 건 그럼 누구 기준? 네. 그래서 태양 기준입니다.
요게 문제로 나오는 바로 그 그림인 거야. 뭐냐면, 3장짜리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평선에 태양의 위치가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별자리를 그리잖아? 요게 서쪽 하늘이라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서쪽 하늘이야. 그러면 여기에 별의 일주운동 라인이 이 라인이라고. 맞지? 네. 즉, 요 밑에가 전부 다 서쪽이잖아. 그러면 요 위가 동쪽이네?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별자리가 어떻게 그려진다? 근데 선생님, 저기가 저기 남이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이 별의 경로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남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별은 동에서 떠서 서로 삥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상대적으로 이쪽이 서쪽, 저쪽이 동쪽인 거야. 그러니까 비슷한 별자리, 지금 오리온 자리를 선생님이 그렸는데 어떻게 점점 어느 쪽 하늘로? 그치, 서쪽 하늘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볼 때 별이 점점점 서쪽의 길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건 무슨 소리다? 이 오리온 자리를 중심으로 태양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요 밑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만큼? 하루에 1도씩. 365일에 360도니까. 조금씩 움직여. 서동 동서 개념 알겠어요? 항상 이건 서쪽 하늘을 그림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같이 악독한 사람이 학교 선생님이다. 나라면 연주운동 그림을 새벽녘에 찍은 그림으로 바꿀 거예요. 즉 태양이 뜨기 직전에 그 별자리의 위치를 보면 조금씩 떠올라야 되겠지. 동쪽 하늘을 본다면. 왜? 밑에가 동쪽 하늘이니까 위쪽이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서쪽으로 가는 경로인 거지. 서쪽 하늘이 아니라 서쪽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남쪽 하늘이 끼어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선에서 이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인 건. 근데 여기가 만약에 동쪽 하늘로 한다면은 동쪽은 그 지평, 그치. 땅이 지평, 해가 있는 곳이 동쪽일 거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점점점 올라와야 되는 거고, 태양을 기준으로 볼 땐 별자리가 동에서 서로 점점점 내려와야 되는 거고, 요게 일주운동과 연주운동이고,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여기 황도 12궁. 자, 봐봐. 태양이 머무는 그 달의 별자리. 그러니까 4월이라는 말은 만약 여기가 4월이다. 그러면 태양은 지금 4월의 별자리 위치에 같이 있는 거야. 그럼 4월의 별자리는 그날 보여, 안 보여? 해랑 같이 뜨고 같이 지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오늘 밤엔 그 달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6개월의 별자리가 되는 거지. 그럼 오늘 밤에 몇 월의 별자리가 잘 보인다? 지금이 4월이잖아. 그치, 10월달 별자리가 오늘 밤에 보이는 거지. 너 생일 며칠이야? 4월이 무슨 자리지 그러면? 남쪽 양자리. 양자리는 4월의 별자리라서 가을에 보여요. 선생님이 계자리거든요. 6월 말이라서. 계자리 위치가 어디냐? 오리온 밑에 있거든. 오리온 위에 있구나. 그래서 한겨울에 보여.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요게 우리가 요 별자리 천구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빨리 정리. 갑시다. 달. 달의 크기 측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눕니다. 뭐랑 뭐냐면, 첫 번째가 비례식. 비례라는 건 뭐냐면, 우리 눈이 매우 작기 때문에, 달을 가릴 만한 어떤 물체와 실제 달을 놓고, 이거를 어떤 물체로 달을 가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 놓고 달의 크기가 딱 맞춰지는 거를 생각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제 뭐다? 요 모형의 지름을 스몰 d, 달의 지름을 라지 d, 그리고 우리 눈에서 요 가리는 모형까지의 거리를 스몰 r, 달까지의 거리를 라지 r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냥 간단한 비례식이죠. dr, dr 하면 됩니다. 스몰 d 대 스몰 r은 라지 d 대 라지 r이고, 맞지? 자, 여기서 우리가 요 두 개는 뭐 하면 된다? 우리가 직접 잴 수 있는 거죠. 여기 라지 r은 인터넷. 즉, 조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계산할 수가 있다. 요거 한 가지 말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요거는 되게 안 나오는 건데, 시지름 혹은 각지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달을 볼 때 달의 위에와 아래 사이가 각도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즉, 우리가 달을 보는 요 세타를 잴 수 있죠? 맞지? 그럼 요런 거 생각해봐. 우리 눈을 O,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할 때, 여기가 세타고요. 수학에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요런 경우 세타 값이 매우 작은 경우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얘를 부채꼴로 볼 때 호 AB의 길이와 현 AB의 길이가 같다가 돼요. 거의 같다. 각도가 너무 좁아지니까. 사실은 우리 이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원의 넓이 측정한단 말이야. 원을 이렇게 아주 작은 부채꼴로 잘라서 교차로 다다다닥 붙이면 뭐가 나와? 평행사변형이 나와가지고 그걸로 넓이 재잖아.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말하자면 사인 세타랑 나중에 이제 탄젠트 세타도 거의 근사해진다 뭐 이런 성질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를 부채꼴로 볼 때 호 AB와 현 AB를 거의 같다고 치면 요 현 AB가 뭐가 된다? 달의 지름 라지 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돼? 여기서 존재할 라지 R이 되는 거죠. 뭐? 지구 달 사이의 거리. 참고로 여기 0.5도인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증명 과정이 2파이 세타 대 360도는 호 AB 대 세타가 되죠. 2파이 R 대.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식을 뽑아내도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호 AB, 선분 AB, 우리 달의 반지름 D는 360분의 2파이 R 세타가 되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자, 달의 자전과 공전. 우리 지구에서 달의 자전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이유는 사실 뭐냐면 달은 자전 주기랑 공전 주기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리는 뒷면을 지구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항성월, 상망월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학교 학습지에도 안 나왔죠? 이거 안 나왔으면 다행 좀 쉬워지는데, 이제 항성월, 상망월이라는 게 뭐냐면 달의 공전 주기를 말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고. 봐봐.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에 달이 있어요. 지금 요 방향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망의 위치입니다. 보름달 위치예요. 여기서 달이 딱 360도를 돌아오는데 원래는 며칠 걸리냐면 27.3일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구도 27.3도만큼 공전해야 되잖아. 대략 27도 공전해서 여기에 와 있겠죠. 맞지? 근데 달은 정확하게 360도 돌았으니까 어디에 있을 거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요 선과 요 선이 나란해지는 곳에. 이래야지 360도 돈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서는 망이었지만 여기는 망이 아니죠.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며칠이 더 필요하잖아.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여기가 다시 망이죠. 지구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29.5일. 여기서 여기까지가 27.3일이 걸리거든요. 옛날에는 요게 거의 중학교의 서술형 문제 필수 코스였습니다. 항성월과 상망월의 차이는 달이 공전하는 동안 지구가 공전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가 돼요? 자, 어쨌거나 그러면 실제 공전 주기는 항성월이죠. 맞지? 그래서 27.3으로 360을 나눠보면 하루에 13도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 13도는 우리 지구 자전 기준으로 50분짜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달은 매일 50분 늦게 뜹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봐.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내가 물어보자면 저기 12번 10번, 12번, 13번, 19번 이런 문제들 있잖아. 저거 쉽게 푸는 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봐봐. 달의 위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는 달의 모습을 말해요. 지금 저기 보면 보이지 않음 돼 있잖아. 저게 사기입니다. 그리고 보름달을 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보이지 않음과 보름달이라 그래서 보이지 않음과 보름달로 쓰는 게 맞고, 삭과 망이라는 말을 썼으면 삭과 망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위상 변화는 쉽게 말하면 오른쪽부터 출발하면 돼요. 율동입니다.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내가 이렇게 하네.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 삭. 오케이? 초승달, 상현, 보름, 하현, 금음, 삭. 오케이? 자, 근데 요게 이제 시험지 그림을 네가 보는 거 편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 나온 방향대로 맞춰줄게요. 지금 햇볕이 어디서? 요쪽에서 들어오죠. 맞지? 그러면은 우리 여기 지구를 놓고 달, 무슨 달, 요렇게 이제 빙글빙글 돌죠. 잘 봐봐.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가 아니잖아. 그래서 항상 달은 태양 쪽 절반이 빛이 납니다. 정확하게는 태양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건 지구에서 바라봐야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우리가 바라보는 영역은 여기예요. 여기는 그래서 안 나오죠. 네. 여기는 여기를 바라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쪽 절반이 보인다? 오른쪽 절반이 보이죠. 맞지? 여기서는 이쪽을 바라보니까 가득 찬 보름달을. 여기서는 자 봐봐.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왼쪽이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요게 되겠죠. 여기는 요렇게 되겠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에 이름을 좀 붙일게요. 여기가 A, B, 여기 C, 여기 D. 자, 봐봐. 표를 하나 그릴 건데요. 여기까지 나오지? 동쪽, 남쪽, 서쪽. A, B, C, D. 힌트가 하나 있어요. A는 항상 태양이랑 같이 움직이네. 그지? 해가 몇 시에 뜨죠? 24시간 기준으로. 6시에 뜨죠? 그럼 몇 시에 남중해야 돼? 12시. 몇 시에 서쪽으로 지죠? 18시. 왜? 1시간에 15도니까 90도에 몇 시간? 1시간에 15도잖아. 90도 가는데 몇 시간 걸리냐고. 근데 잘 봐봐. 우리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태양을 보고 몇 시간 뒤에 비를 볼 수 있을까요? 90도니까. 6시간. 그러니까 비는 몇 시부터 출발한다? 12시부터 출발하겠죠. 그럼 C도 다시 6시간. D는
맞지? 자, 우리가 달 볼 수 있는 시간은 여기죠. 그리고 그때 방향도 나와 있죠. 왜 12일은 안 되는 거예요? 어? 뭐가? 왜 12일 때는 안 되는 거예요? 낮에 달 보이니? 아니요. 그렇구나. 여기가 1일 음력으로, 네. 여기가 8일, 여기가 15일, 여기가 22일인 겁니다. 근데 왜 음력으로 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음력이라는 달력의 뜻이 태음력이라는 건데, 네. 달 모양 변화로 기준한 달력입니다. 정월 대보름이 음력 1월 15일이잖아. 정월 대보름. 음력 1월에 보름달이 뜬다. 8월 한가위는 8월 보름이죠. 8월 달에 보름달 때. 이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내가 지정한 그 문제를 좀 보러 갑시다. 찍어준 문제. 잘 봐봐. 11번. 상현이 C고 하현이 G인 건 알겠죠? 네. 10번, 11번. 자정에 남중하는, 자정에 남중하는 달은 망이네? 그러면 저기서 망은 E죠. 네. 자, 새벽 동쪽에 초승달 떴습니다. 초승달이면 여기잖아. 맞지? 새벽 동쪽에 떠 있는 달이잖아. 네. 금은달이네? 맞지? 요거 지금 다 보기에 문제가 좀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저 달은 하현에서 3시간씩 플러스라고. 3시, 9시, 15시라서 여기가 6시, 여기까지 보이니까 새벽에 동쪽에 보이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서 며칠 더하면 된다? 3일 더하면 돼. 원래는 25일이 나와야 정답인데, 지금 이거 4번, 달 모양은 4번이 제일 맞는데, 음력이 조금 오타가 났죠. 그지? 자, 그리고 13번 봐봐. 왼쪽이 둥근 반원. 하현달이네? 그럼 저기서 어딘지 알겠죠? 네. 자, 하현달이 남중하는 시간은? 새벽. 새벽. 자, 19번. 음력으로 8월 22일이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태양 방향이 반대인데요. 시험지 뒤집어. 그렇네. 알겠어요? 네. 그럼 그 위에 19번. 초승달은 초저녁 서쪽에서 볼 수 있다. 초승달은 여기 사이쯤이니까 여기 18시부터 21시. 서쪽 맞죠? 네. 상현달은 초저녁 남쪽 하늘에 위치하여. 상현달은 초저녁에 남쪽 하늘에 위치하여. 맞죠? 네. 자정에 서쪽으로 진다. 맞지? 네. 보름달은 초저녁 동쪽에서 떠올라 새벽에 서쪽으로 지므로 밤 내내 볼 수 있다. 맞네. 보름달 이후에는 달 뜨는 시간이 매일 50분씩 늦어진다. 아까 이야기했죠. 50분씩 늦게 뜬다고. 금음달은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볼 수 있죠. 이 표 하나만 쓰면 다 풀리죠.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표를 외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일식, 월식은 이제 좀 요거 정리 끝나면 해드릴게요. 자, 일식하고 월식입니다. 이게 봉그림자랑 방그림자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해 줄게요. 자, 일식을 이해를 하려면 사실 지구에서 보는
태양과 달의 크기가 같습니다. 요게 아까 말한 시지름 개념 있잖아. 둘 다 0.5도로 딱 일치해요. 딱 일치한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태양이 있고 여기 달이 있잖아. 맞지? 잠시만. 자, 요렇게 볼 때, 자, 태양을 너무 크게 그렸다. 좀 더 작게 그려도 돼. 태양에서 달을 요렇게 지나는, 여기가 본 그림자예요. 그리고 태양의 끝에서 달을, 접선을 잘못 그렸구만. 요렇게 지나는 영역. 여기가 반그림자입니다. 문제는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할 때 태양이나 달의 크기는 실제로 얼마 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 영역에서 본 그림자에 해당하는 영역은 이렇게 좁고요. 네. 반그림자에 해당하는 영역이 이만큼 생기는 거지. 오케이? 네. 일식의 경우는 이때 여기 본 그림자가 개기일식, 그리고 여기 반그림자가 부분식이 되는 거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지금 달이 요렇게 지나가면서 가린 거잖아.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봐봐. 태양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크기가 비슷한 뭐가 달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어느 쪽부터 가려진다?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진. 이해가 돼요? 매우 좁은 지역, 즉 여기서만 가려진다라는 건 뭐냐면 지구의 일부 지역에서만 관측이 가능합니다. 우리 4월 초에 캐나다 남부, 정확하게는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서 관측 지역이 쓱 지나갔거든요. 이번에 개기일식이. 그래서 나이아가라하고 그쪽에 캐나다 지역에 완전 깡촌이란 말이야. 캐나다에서도. 거기 주민의 100배에서 200배에 해당하는 관광객들이 몰릴 거를 대비해서 캐나다 주 방위군이 출동했잖아. 혹시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고. 그 정도로 비상이 터진 거죠. 그 지역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예를 들어 부산에 무슨 큰 이벤트가 있는데 부산이 지금 인구가 400만인데 한 5천만, 6천만 우리나라 인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만큼이 부산에 놀러 온 거야. 딱 5분 보러. 난리 나겠죠. 이게 일식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한 가지 더. 위치가 해, 달, 지구잖아. 언제? 삭의 위치에서 나타나죠. 이해가 돼요? 네. 자, 월식은 그러면 그러니까 일식은 뭐가? 달이 태양을 가린 것이 되는 거고, 월식은 지구 그림자에 달이 들어와, 그래서 달이 안 보이게 되는 게 월식이야.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 그러니까
달이 볼 때 지구는 태양에 비해서 졸라 큰 천체입니다. 왜? 가까워서.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요게 본그림자 영역이죠.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요렇게 반그림자 영역이 있는데, 그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본그림자 안에 달이 있을 때 여기가 뭐다? 개기월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금발 봤을 때 있지. 여기 금발 봤을 때 금발 본 곳이 부분입니다. 그냥 순수하게 반그림자 영역에 달이 있을 때 보입니다. 그냥 잘 보여요. 망이에요, 그냥.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 본그림자 영역에 대해서만 가려지는데 특징이 있어요. 개기월식일 때는 레드문이라 해가지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대기에 지구 대기에 굴전된 파장이 긴 붉은 빛들이 달까지 가요. 그게 반사돼서 보입니다. 뻘겋게. 오케이? 자, 그리고 얘는 봐봐. 결국 이만한 지구 그림자 영역에 달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의 어느 쪽부터 가려진다? 그쵸. 얘는 태양의 오른쪽이 스타트고 얘는 달의 왼쪽이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위치상으로 태양, 지구, 달이죠. 그럼 얘 위치는 망, 즉 보름달이 되잖아. 맞지? 근데 태양 지금 달이었는데 저기 보여요? 보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굴절돼서 들어오는 빛들이 있다고, 지구 대기로. 자, 문제는 뭐다? 왜 망일 때마다 일식, 월식이 생기지 않는가? 왜? 이게 왜 안 생기냐면요. 황도. 우리가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지구의 공정 궤도예요. 와. 100도. 그럼 이건 뭐의 공정 궤도일 거다? 달. 그치. 달의 공전 궤도가 5도만큼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 각도까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중등이니까. 그 대신에 어떤 부분이 나타나느냐? 황도와 백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일식이나 월식이 생겨야 뭐가 나타난다? 황도나 백도가 만나는 지점에서만 일식, 월식이 생길 때 아니죠. 내가 선생님이 말하려면 황도나 백도가 있는 곳에서 사기나 망일 때 일식, 월식이 나타나고요. 한 가지 더. 월식은 지구
그 당시가 밤 시간인 지구 전체에서 관측이 됩니다. 어차피 지구 그림자에 달이 들어와서 빛을 못 받는 거기 때문에.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 오케이? 태양이란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항성이 태양이죠. 맞지? 자, 좀 많이 갔네. 자, 문제는 이 태양의 내부 구조는요. 제일 안에 핵이 있고 여기를 좀 색깔을 바꾸자. 그 진짜 태양의 표면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여기를 광구라고 합니다. 이게 표면이에요. 그 태양 내부는 가운데 핵이 있고 그 다음에는 복사층과 대류층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핵에서 태양은 핵융합 반응을 한단 말이야. 핵에서 4개의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면서 에너지를 내게 되는 게 태양의 핵이라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에너지를 복사층에서는 말 그대로 복사 에너지로 전달을 하고 대류층에서는 에너지 전달 방식이 대류입니다. 대류라는 것 자체가 뭐야?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죠. 자, 요걸 밖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표면이 울럭불럭불럭불럭불럭 하고 있지. 뭔지 알겠어요? 이게 쌀알문이에요. 이 대류층 때문에 생기는 올록볼록한 엠보싱 표면이 여기가 뭐다? 쌀알문이다. 오케이? 태양의 대기는 크게 2개 층인데요. 안쪽 대기를 태양 안쪽 대기가 채층. 이 바깥쪽에 엄청나게 멀리까지 솟아나온 밝은 대기층이 있는데 그 바깥 대기층을 코로나층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태양 표면이야.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항상 우리나라 말도 그렇고 그런데 네가 중요하죠. 채층과 코로나의 경계에서 태양 활동이 활발할 때 가끔씩 폭발이 생겨요. 빵 하고. 빵 하고 터지는 폭발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플레어야. 자, 봐봐. 빵 하고 터졌잖아. 그러면 그 터진 에너지가 태양의 표면 쪽으로도 힘을 주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저 태양 표면 플레어 현상에 의한 압력 때문에 대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겠지. 맞죠? 이렇게 대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대류가 에너지가 안 올라오니까 온도가 낮은 거고 온도가 낮으니까 복사 에너지 방출이 안 돼요. 여기가 뭐다? 흑점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응? 자, 이 플레어가 빵 터지는 순간 뜨거운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채층의 대기 같은 녀석들이 불꽃처럼 코로나층을 이렇게 솟아오르거든요. 여기서 솟아나오는 이 불꽃이 홍염이야. 응? 그리고 여기 플레어가 터지면서 지구를 향해서
여러 이제 전하 입자들이 이렇게 날라온단 말이야. 이게 태양풍이에요. 이 태양풍이 지구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을 일으키냐? 인공위성 고장. 전리층이라 해서 우리 지구 외부 보호막 중에 이온 입자들이 모여있는 막이 있거든. 걔네들이 우리 지구 보호막 중에 하나인데 이 전리층을 교란시켜서 무선 통신을 방해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델린저 현상이라 그래. 그리고 이 태양풍 입자들은 지구에 오게 되면 양극으로 이동해서 반응합니다. 빛을 내면서. 이걸 뭐라 그런다? 그러면 얘랑 플레어랑 홍염이랑 흑점이랑 전부 다 같이 일어나네?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네. 몇 년 주기? 11년 주기. 태양이 활발해지는 주기가 11년이에요. 근데 활발해진다는 태양 에너지가 방출이 많이 되는 시기가 있다고. 그 태양의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니까 플레어가 자주 터지고 플레어가 자주 터지니까 흑점도 많이 생기고 홍염도 많이 생기고 태양풍도 많이 나오니까 지구에 이런 지랄들이 생긴다고. 오케이? 태양 끝. 요새는 태양 크기 측정 안 시키니까 끝. 알겠어요? 쌀알무늬 흑점 구별되죠? 쌀알무늬랑 흑점까지가 광구 즉 표면에 있는 거고 체층 코로나에서 생기는 게 플레어, 홍염, 태양풍 이런 거라고. 됐지? 자, 그리고 요거 봐봐. 이제 요 부분을 이해하면 지구형 행성, 목성형 행성의 개념 정리가 되는데 원래 가스 성운이 이런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성간물질이라는 가스들이 뭉쳐져서 태양계가 된단 말이야. 얘네들이 뭉쳐져서 원시 태양이 될 때 대부분이 태양으로 뭉쳐지고 남은 가스들이 어떻게 되냐면 가스나 먼지 티끌은 태양을 도는 원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멈춰있는 게 아니라 태양도 안정을 위해서 돌고 이 원반도 안정을 위해서 돌아요. 그래서 있잖아. 태양계 행성들의 공전 방향은 전부 다 서에서 동입니다. 지구 공전도 서에서 동, 태양 자전도 서에서 동, 다른 행성의 공전도 서에서 동. 태양도 자전을 네, 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흑점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드디어 이제 진짜 태양이 되잖아. 그러면 태양에서 에너지를 쫙 방출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안쪽은 온도가 높겠지. 맞죠? 그럼 이 안쪽은 고온일 거고 상대적으로 바깥쪽이 저온이겠죠. 맞죠? 그래서 안쪽의 행성들은 이 고온 환경에 버틸 수 있도록 녹는 점이 높은 물질들이 중심이 됩니다. 뭐? 철, 규소, 마그네슘 이런 금속, 암석 성분들이 메인이 돼요. 그럼 바깥의 저온은 끓는 점이 낮은 기체들은 기화돼서 바깥으로 날려가요. 그래서 수소, 헬륨, 메테인, 암모니아 같은 유체 성분들이 바깥 행성의 주가 되는데 원래 출발이 뭐였어? 가스였죠. 그러면 봐봐. 금속이 많겠냐, 가스가 많겠냐? 가스가 많죠. 질량이 이쪽이 큽니다. 질량이 크다는 말은 중력이 크다는 말이에요.
맞지? 중력이 크니까 그 대기 성분이 가벼운 기체 성분들이 그대로 오겠죠. 응? 맞지? 그리고 중력이 크니까 위성수도 많고 고리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체니까 별은 큰데 밀도는 되게 작죠. 그래서 얘네들은 중심에만 졸라 무거운 핵이 있어요. 이런 구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전 속력이 빨라져서 자전 주기는 늦어져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도는데 되게 빨리 돈다고. 그리고 유체다 보니까, 액체나 기체다 보니까 위도별로 도는 속력이 달라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줄무늬가 생겨요. 이런 행성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목성형이라 그래요. 왜? 대장이 누구니까? 목성형. 그럼 이 안쪽의 애들은 봐봐. 질량이 작으니까 중력이 약해요. 중력이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기인 이산화탄소가 중심이 됩니다. 지구 정도 되니까 질소까지 가져요.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야. 그리고 위성은 없거나 매우 적은 편에 속하죠. 골이 당연히 없죠. 하지만 얘는 별 전체가 암석으로 된 고체 행성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작고 밀도는 크죠. 그리고 자전 주기가 느려요. 자전 속력이 느려요. 그래서 주기는 깁니다. 천천히 돌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 천천히 도느냐? 금성 있죠, 금성. 공전 주기보다 자전 주기가 길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거꾸로 도는 걸로 보여요. 실제는 거꾸로 돌고 있는 건 아닌데 한 바퀴 도는데 자기 혼자 자전하는 속도가 한 바퀴 공전하는 속도보다 느려. 그러면은 밖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약간 역자전하는 걸로 보인다. 오케이? 요걸 보고 그 표를 봐봐. 그냥 외우는 게 아닌 거 알겠죠? 이런 애들을 뭐라 부른다? 지구형이라 부르고, 자, 그럼 이제 이거 말고 각 행성별 특징 한 가지씩만 외우면 됩니다. 자, 수성. 물과 대기가 없어서 풍화가 안 돼서 운석구가 많아요. 졸라 많죠? 뭐처럼? 달처럼. 그리고 여기에 물과 대기가 없어서 온실이 없어서 일교차도 졸라 큰 누구처럼? 달처럼. 달 똑같네요. 네. 자, 금성. 90기압 이산화탄소 대기 온실 효과가 쩔어요. 500켈빈. 500도가 넘어요. 500켈빈인가 500도씨인가 그래. 한 몇백 도 차이 나긴 하겠지만 훨씬 덥죠. 지구보다 안쪽인데. 그래서 모래 폭풍이 항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표면을 못 봐요. 제일 가까운 데 있는데도. 자, 화성. 이산화탄소 대기인데 0.1기압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온실 효과가 약해요. 대신에 화성은
극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요게 물과 드라이아이스로 되어 있고, 요것 때문에 뭐가 보인다? 계절 변화가 보여요.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커지면 겨울, 작아지면 여름. 그래서 물 흐르는 흔적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표면에 산화철로 된 모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붉게 보이고요. 그래서 화성을 전쟁 신의 이름을 붙여서 마르스. 그래서 마르스예요. 로마 신화죠. 그리스 신화로 따지면 아레스가 되는 거지. 참고로 수성이 머큐리거든요. 이게 그리스 신화로 오면 누구냐면 에르메스예요. 헤르메스. 그 심부름쟁이 있잖아. 날개 달린 신발 신고 맨날 심부름하러 뛰댕기는 애. 제우스 비서실장. 빨라서 잘 안 보여. 항상 태양 부근에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새벽에 잠깐 보이고 말거나 초저녁에 잠깐 보이고 말아요. 바빠서 안 보인다고 머큐리야. 그래, 금성이 비너스죠. 예쁘거든, 밝고. 비너스가 누구야? 아프로디테잖아. 예쁜 여신. 오케이? 그 다음, 목성. 주피터죠. 유피테르. 제우스. 일단 제일 큰. 따라서 위성수도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대적반. 고리하고 다 있습니다. 위성수가 한 60에서 80개 정도 예상이 돼요. 예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못 찾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로 이게 10년 전에는 내가 40개라고 가르쳤어. 우와. 5년 전에 60개라 가르쳤거든? 요즘에 한 80개라는 책도 있어요. 왜냐하면 망원경으로 많이 보이는데 갈릴레이가 얘 보다가 갈릴레이 4대 위성이라고 위성 4개가 목성을 중심으로 천체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걸 관측을 한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 필요가 돌아야 한다는 천동설에 이미 깨졌잖아. 목성 주위로 돌고 있는 놈이 있으니까. 그럼 혹시 태양이 중심 아니야? 라는 생각에서 지동설이 이렇게 오픈이 되기 시작한다. 이해가 되죠? 토성. 고리. 제일 뚜렷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얘는 밀도가 엄청 작습니다. 0.73이에요. 물이 1인데 0.73이에요. 한마디로 얘는 물에 넣으면 뜹니다. 띄울 수 있는 수조가 있을지가 문제긴 한데. 그 다음 좀 특이한 걸로, 이건 이제 중등에서 절대 안 다뤄질 만한 건데, 토성의 위성에는 타이탄이라는 위성이 있어요. 지구로 따지면 달이죠. 대기가 있습니다. 행성인 수성조차 가지지 못한 대기를 위성 따위가 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산소가 있다는 보장은 없죠. 그 다음에 천왕성. 자전축이 87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수직에서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거든? 얘 옆으로 돈단 말이야. 얘는 옆으로 디구디구 흘러가. 그 다음에 천왕성은 대기가 메테인입니다. 최악이죠. 메테인이라고 대기가, 더 끔찍한 거 있습니다. 해왕성. 해왕성은 목성 짜퉁입니다. 왜요? 대흑점이 있습니다. 얘도 역시 소용돌이입니다. 그리고 얘는 대기에서 한술 더 뜹니다. 메테인에 다른 물질이 하나가 더 섞여 있어요. 암모니아. 상상만 해도 소름이다. 그죠? 자, 여기서 제일 재밌는 행성이 얘입니다. 왜?
지구형 행성이면서 외행성입니다. 얘네 둘이 내행성이잖아. 내행성은 지구궤도 안쪽에만 있기 때문에 태양 부근에서만 관측이 돼요. 그래서 내행성인 수성이나 금성은 해진 후 서쪽에 보이거나 해 뜨기 전 동쪽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외행성은 지구 바깥 궤도를 돌기 때문에 그날 그 위치에 따라서 밤새도록 그 자정에도 관측이 가능한 게 외행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화성은 지구형이면서 외행성입니다. 오케이? 설명 끝.